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30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그리고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중에서 내일도 주목해야 할 종목을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베스트 30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가 강했죠. 어제도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던 HMM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 행진에 힘입어서 여기에 페노션과 대한해운까지도 오늘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HD 현대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은 오늘 시장에서 수급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 유한양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3종목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저희 만나볼게요. 저희 먼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페노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제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벌크선 선사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가장 핫했었던 키워드가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즉 190조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중국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운송 지수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된 해운 업종들이 조금 이제 수급을 많이 받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소비재와 그다음에 이제 시크니커 업종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소비재 쪽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 개발 쪽과 관련해서 철강이나 그다음에 운송 이쪽이 한번 시세를 좀 분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업 지수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올 이제 인덱스 펀드에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런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한 수급이 조금 유난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오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조금 이제 이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50만 주 정도 기관이 한 20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선제적인 자금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쪽보다는 철강과 운송으로 이어지는 순환매의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수가 하단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 이제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괜찮지만 하단부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종목들이 살짝 쉬어갈 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사실 손실 볼 확률이 적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제 투자처를 새로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벌크선사 혹은 이제 벌크선사나 기타 이제 상하이 운송지수 같은 그런 기타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만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페노션 살펴봤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함께 주목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바이넥스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2시 넘어가면서 시장이 좀 급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스라엘 이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잘 상승하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윗꼬리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좀 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러면 동시에 좀 전체적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던 바이오주들이 추가적인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넥스를 선정하게 된 것은 오늘 의외로 또 이제 조정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은 생물보안법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 이들 기업들이 또 추석 이후에 제일 많이 올랐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좀 가격하게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수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전체 그 5,000리터 그러니까 상업용 의약품 생산 용량 5,000리터가 지금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네. 증설 후에 그 매출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캐파 시설 중에 70%가 상업화 물량을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임상용이라든지 테스트용 제품을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제품만 생산을 하고 또 생산하지 않고 이게 들쑥날쑥했다라면 이제 상업화된 제품은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물량을 상당 부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램시마라든지 진패트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지만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유창희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첫 번째 종목 각각 내일장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내일장 펜오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내일 분명히 한번 음봉이 살짝 나올 겁니다. 이제 어. 양봉에 사기보다는 이제 음봉이 한번 떴을 때 이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형 같은 경우 이제 하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매수해 보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갭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3,500 이제 내일 시초가와 그다음 3,600원 정도의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게 돼서 대략 이제 평균 단가 3,700원 정도 맞춰 주시게 되면은 4,000원 이상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밸류업 지수로 인한 인덱스 수급까지 동반이 되면은 안전하게 일단 1, 2주 정도 가져가기 전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가격 전략까지도 확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창희 본부장님, 바이넥스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어쨌든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했었던 자리 언저리까지 좀 일부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는 21선 선까지 어떤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유한양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위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상단부에 위치되어 있는 종목들이 끄트머리 정도 한 2시 반 정도 이후로 좀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렉라자 관련된 이슈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이제 연봉 이제 일봉 주봉 이제 연봉으로 가게 돼도 연봉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데 아마 이제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알테오젠과 비슷한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5일선과 2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후 상승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년간 1,000억 정도 규모의 이제 대규모 에이즈 관련된 치료제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1,000억이라는 그런 큰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추후에 있을 더 많은 계약 공시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단기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성과 렉라자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매출처를 동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평균 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팔면은 못 삽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가격에는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실적과 추후 나올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도 한 3가지 정도 파이프라인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0월에는 FOMC가 없고요. 11월에 FOMC가에서 이제 50bp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패드워치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주도주로는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거나 추가 매수 21선 붙이게 되면 한 번 정도 이제 추가적 매수 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바이넥스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검색 상위로서 오늘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유한양행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HD 현대인프라코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굴삭기 업체들은 실적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중국이 갑작스럽게 지준율 인하 소식이 좀 나왔죠.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효과가 한 190조 원 정도 효과를 경기 부양하는 규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57조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조금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양책 사실은 지난 5월인가요? 6월 달까지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 전인대인가요? 그때 이후로 어떤 부양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연말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나서 부양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해리스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3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IRA 법안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인프라 투자에 따른 뭐 굴삭기 수요는 좀 견조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지난 6월 정도까지는 굴삭기 판매가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7월 달에 20% 이상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8월 달도 제가 기억이 맞으면 12%인가요? 20 이상 굴삭기 판매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가격에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굴삭기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매출 증가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일본만 제외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은은 10월 달에 저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못해도 11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재개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이런 굴삭기 업체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경기 부양 쪽으로 흘러간다라면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굴삭기 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주를 이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두 번째 종목 내일장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본 부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내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설사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제 종가가 크게 훼손되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제 네. 종가가 7,25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한번 단기적으로도 수익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인프라코어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 대표님의 유한양행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야간 순물이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2시 반에서 나왔던 또 투매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 야간에 소화가 되면서 만약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좋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뭐 일부 오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하는 유한양행 관점에서는 5일선에 붙여서 한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한 14만 원 초반대에서 한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 중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과 혹은 평균 단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봉이 나왔었을 때 한 번 정도 사시고 21선에 붙여서 한 13만 원 중반대 한 13만 4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만약에 내가 신규를 유한양행을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5일선에 붙여서 14만 원 초반대야 13만 원 중반대까지 열어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사실 신고가가 이미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금 넓게 보셔서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매수의 관점 그리고 추가 매수의 관점 모두 가격 전략 다르게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스트
30 각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저희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SK 하이닉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요 원장님과 겹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여전히 견고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 쪽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도 한 1.5% 상승, 그다음에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견고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의 괴리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서 빠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다른 주가 향방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870만 주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한 12거래일 정도 거의 이제 5,6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코스피 매도 물량의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적인 수급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왜 사는지가 좀 주목이 돼야 되는데, 그쵸. 지금 삼성전자에서 개발해서 납품을 하기로 한 차세대 HBM3E 같은 경우 지금 수율이나 발열 쪽에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제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기사로 이제 HBM3E가 공급이 SK하이닉스가 좀 개발이 성공을 했다라고 좀 이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수급을 SK하이닉스가 더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조금 더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연동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120불을 좀 뚫어버리면서 옵션상으로 조금 상방이 많이 열렸습니다. 한 10% 이상의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이제 예전에 직전 고점까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한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20만 원까지의 그런 상승 랠리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 기간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이전에 한 번 정도 분명히 좋은 랠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부로 어느 정도 수급 고임도 많이 해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 혹은 이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디램과 낸드 쪽은 혹시나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디램과 낸드 쪽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HBM 쪽에는 여전히 견고한데 그럼에도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점을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 이후에 나올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 매수 찬스라고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충분히 20만 원 이상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30 김진만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여기에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셔서 저희 유창희 본부장님도 네. SK 하이닉스를 베스트 30 세 번째 네.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비슷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네.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혹한 점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추석 이후에, 그러니까 15일에.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준 목표가가 24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으로 50%를 낮췄는데, 어제 나온 리포트 내용들을 본다라면 블랙엘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한 5%인가 10% 상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블랙엘 판매가 잘 된다,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누가 다 공급해요? 현재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엘에 들어가는 제품하고 호퍼에 들어가는 HBM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너무 저평가되었다, 평가절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한 3-4시간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하고 지금 그 미국의 테일러 공장, 이 공장 투자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평택 공장에 보면 건설이 아예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것인데, 이게 공식화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피크에 대한 우려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급 과잉 논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장을 조금 보류하겠다는 얘기는 공급 과잉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이제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떤
공급 강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를 또 기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사업 부분의 매출 영업이익을 감안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이길 것이다. 매출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역전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만년 2등 업체에서 이제 1등 업체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조금은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저점이 나왔다고 확인된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SK 하이닉스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베스트 30에도 검색 상위로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이름을 올린 걸 생각을 해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역시 SK 하이닉스 내일장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내일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마이크론 따라서 내일 반도체 지표 지수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안 좋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6만 원이 깨지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붙여서 한 번 정도 밑꼬리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거래량이 움직일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이제 최대한 16만 원에 붙여서 좀 매수가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만 원대에 20만 원에서 22만 원대의 주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윈터가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조금 더 상승룸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윈터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만 원 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유본 부장님, 저희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뭐 저도 한 중기 목표가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기간을 놓고 목표가 네. 20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저는 지금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3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